네, 안녕하세요. CL원의 최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주근깨인데요. 주근깨는 우리가 흑자하고 꼭 구분을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주근깨는 진단만 정확하게 잘 한다면 치료가 굉장히 잘 되고, 또 주근깨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피부 톤이 굉장히 하얗고 맑은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고 하면서 홍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홍조 치료를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근깨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죠. 그래서 자매나 또 형제, 또 부모에게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주근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여름에 진해지고 겨울에 흐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광흑자는 겨울에도 흐려지지 않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근깨는 50세 이후에서는 잘 재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주근깨는 깨끗하게 치료해도 자꾸 재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최소 한두 번에서 많게는 두세 번 정도는 반복해서 치료해줘야 하는 질환입니다. 주근깨를 이제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주근깨의 형태적 특징으로는 이렇게 라이트 브라운, 약간 연한 노란색에서 종종 핑크, 약간 붉은색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이즈가 좀 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1-2mm 이내예요. 비교적 사이즈가 작고 크기가 작고 일정한 모양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탕 피부가 이렇게 하얗고 또 홍조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이 똑같은 사람의 좌우 얼굴 같지만 사실은 왼쪽에 있는 분이 동생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언니예요. 쌍둥이죠. 쌍둥이에 의해서 좌우 똑같이 주근깨가 나타났고, 왼쪽에는 EFFC라고 해서 우리가 양쪽 팔이나 어깨 쪽에 나타나는 우리가 닭살 피부라고 하죠. 이런 질환이 얼굴에 나타나면 이렇게 붉게 나타납니다. 아까 보였던 환자보다는 조금 더 진해 보이죠. 이런 주근깨의 경우에 치료에서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건 루비 레이저입니다. 우리가 큐스위치 루비 레이저, 또 파장으로는 694나노미터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루비 레이저는 모든 클리닉에서 다 구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레이저로는 큐스위치, 우리가 레이저를 쏘는 조사 시간이 이제 나노세칸 정도 되는 것들을 우리가 큐스위치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런 레이저들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 다음 파장은 755나노미터 큐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가 잘 사용됩니다. 사실 큐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는 상품이 나와 있는 게 거의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이노슈어사의 아꼴레이드라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이 아꼴레이드 레이저도 사실 많이 가지고 있는 레이저는 아닙니다. 전 개인적으로 레이저 클리닉에서 루비 레이저나 혹은 혈관 레이저, 브이빔팩타 이런 혈관 레이저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다른 레이저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주근깨에는 루비 레이저가 있다. 그 다음에 큐스위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 아꼴레이드 같은 레이저. 꼭 이런 레이저를 써야 되느냐? 역시 다른 레이저도 효과가 있습니다. IPL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레이저 토닝에 쓰이는 큐스위치 1064, 그렇죠? 레이저 토닝에 쓰는 레이저들 많이 쓰는데 532 파장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소침착이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따라서 아주 쉽게 쓸 수 있지는 않아요. 주근깨를 종종 일광흑자하고 감별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흑자가 이렇게 큰 흑자가 있죠. 이런 게 이제 전형적인 일광흑자입니다. 나이가 30대 초반이고 일광흑자가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건 일광흑자가 있으니까 일광흑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주근깨입니다. 주근깨가 있는데 일광흑자가 동반된 거죠. 이럴 때는 이 두 질환을 좀 구분해서 치료하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주근깨에는 루비 레이저를 쓰고 일광흑자에는 큐스위치 아꼴레이드 레이저를 먼저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는 아까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환자처럼 주근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광흑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모양이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주근깨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항상 초등학교 때 주근깨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대답하면 주근깨일 확률이 거의 100%고요. 아니요 라고 하면 주근깨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면 혹시 가족력이 있는지, 부모나 형제에게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그래도 확실하지 않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이 되면 주근깨가 좋아지나요? 를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색소질환에서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근깨를 구분하고 감별할 때 지루각화증, 검버섯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을 텐데 의외로 지루각화증도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얼핏 보면 주근깨라고 볼 수도 있고 일광흑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크게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 보면 이거 얼어 보이죠? 여기 세레브리폼 패턴이라고 써 있어요. 이 우리가 사람의 뇌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주름이 지어 있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주름이 지어 보일 때는 우리가 망상형 지루각화증, 검버섯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치료가 다르겠죠. 이런 경우에는 뭐 루비 레이저나 혹은 뭐 아꼬레이드, 큐스이치 알렉산드라 레이저나 아이펠이나 잘 먹히지 않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가 뭐 CO2 레이저나 어빙야그 레이저처럼 약간 좀 태워주거나 깎아주거나 하는 레이저를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여섯 번째 사진이에요. 이분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주름도 있으시고 피부는 하얀데 일광흑자,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큰 것들은 일광흑자, 주근깨는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주근깨인지 일광흑자인지 헷갈리죠? 네, 이 환자는 주근깨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물어봐야죠. 초등학교 때 있었나요? 주근깨가? 네 라고 대답해서 그건 주근깨라고 봐야겠죠. 이런 경우는 50대 이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잘 재발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예후가 좋습니다. 또 이렇게 진한 경우에는 아이펠도 굉장히 잘 듣습니다. 아까 루비 레이저를 써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루비 레이저는 언제 쓰냐면 이런 진한 것들이 없어지고 굉장히 흐린 벽면들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이펠을 잘 반응하지 않아요. 이럴 때 루비 레이저를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근깨 치료에서 첫 번째는 루비 레이저가 가장 좋습니다. 없다면 우리가 다른 파장을 사용하겠지만 있다면 굳이 다른 걸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레이저 토닝은 잘 듣지 않아요. 이 주근깨가 있을 때 레이저 토닝을 하다가 온 경우가 많은데 레이저 토닝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년에 주기적인 치료가 1, 3회, 1, 2회나 혹은 많으면 2, 3회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또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드름이지만 보통 홍조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 V팩타와 같은 혈관 레이저를 사용해서 피부를 더 맑게 만들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대 이후에서는 재발이 드뭅니다. 주근깨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색소 질환을 감별할 때 첫 번째로 보는 게 주근깨가 있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치료의 결과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주근깨가 있는 분들은 꼭 루비 레이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